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덜덜덜덜덜 하는 상태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멀리 박모 선배님이 낚시하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포인트들에서 고기가 나오는구나, 내가 비슷한 낚시를 하고 있었구나,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시동이 완전히 탁 꺼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몇 번을 시동을 걸어도 정확하게 시동이 걸리지를 않더라고요. 19년 정규 시즌은 세 번째 경기가 끝나고 오픈 토너먼트가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참가를 쭉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오픈 토너먼트는 잘 했는데 세 번째 토너먼트 때 사고가 터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엔진이 섰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토너먼트를 망치고 정규전까지 약간의 텀이 있었는데 그때 엔진 수리를 위해서 안동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낚시는 많이 못하고 연습만 좀 했는데 산란이 끝난 거는 확실해졌고, 산란이 끝나고 노선교 접어들면서 서머클라인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에 정규 사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엔진 상태는 여전히 불안했는데 그래도 한 3주 정도 고쳤기 때문에 좀 돌아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러 갔어요. 토요일날 오전 일찍 엔진이 또 탁 하고 멈췄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에 일단 엔진을 고치고 경기를 참가하는 게 중요해서 배를 얼른 올려서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 악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태풍이 오고 있었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점심을 넘어서 오후로 넘어갈수록 그 악천후가 점점 심해져서 배를 고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띄웠다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걸 테스트를 하면 출항을 할 수 있는데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이 들어서 그냥 배를 세워놓기만 하고 정박한 채로 숙소에 가서 쉬었어요. 근데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게 일단 연습을 많이 안 하니까 피곤하지 않아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불안한 걱정도 많고 3전에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성적을 극복을 했는데 네 번째 경기에서 또 망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잠을 잤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많은 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전날 연습도 안 됐고, 물론 몇 주 동안 계속 들어오기는 했지만 계속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낚시를 제대로 한 날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알고 있었던 거 정보는 딱 하나, 6m 정도의 서머클라인이 생기고 있었고, 그리고 수위가 쭉 내리다가 요번에 내린 비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움찔움찔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래도 자신 있는 낚시가 여름철이니까 한번 낚시를 잘 해보자 라고 출발을 했죠. 자신 있는 포인트인 주진교 옆에 있는 도크장, 흔히 도크장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첫 포인트에서는 고기를 낚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른 시각에 한 마리를 낚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했고 하류에서는 고기를 낚아낼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비록 낚시를 연습 때 많이 하지 못했지만 하류에 확실하게 고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소와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상류에서 5마리를 낚아서 하류를 내려가자는 게 플랜이라서 상류에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아침 이른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주진교 분차를 이렇게 막 다 뒤졌는데 입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생각을 하고서 어디 가지? 하다가 어제 연습 때 배를 고장나서 이렇게 예인돼서 올 때 이렇게 싹 보니까 거기 주진교 하류 방향에 이렇게 폐그물이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트롤링 모터를 내리고 그 다음에 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보는데 어군 탐지기에 수심이 8m 정도 찍히더라고요. 이렇게 그물 있는 쪽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얕은 곳이었는데 그물 옆에다 캐스팅을 탁 했죠. 하고서 싹 들어주는데 뭐가 턱 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야? 딱 걸었는데 거기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공략하는 곳이라 사실 고기가 있을 거라 생각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기를 탁 참지를 했는데 걸었다가 릴링을 하는 중간에 툭 하고 빠지더라고요. 그때 작년에 망쳤던 초여름 경기가 탁 떠올랐어요. 첫 고기 놓치면 이런 좀 그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대로 말리는 거 아닌가 너무 속상해서 막 그러고 있다가 그래 좀 멘탈 수습하자 하고 해서 다시 채비를 잘 정리를 해서 그 캐스팅을 다시 했죠. 했더니 고기가 이렇게 딱 입질을 또 턱 하고 받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찜질을 해서 첫 고기를 꺼냈어요. 한 30cm가 조금 넘는, 그래도 좀 키퍼에 여유롭게 넘는 좀 작은 베스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베스가 한 마리 나왔는데 걔를 얼른 수습을 해서 정리를 하고
또 계속 캐스팅을 이어갔습니다. 그 주변에 그물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데 특징적인 거는 그물이 많이 말려있는 곳에는 없었고요. 그 그물에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늘어지는 자리에 그 선을 묶어 놓으려고 해놓은 이렇게 떠있는 부표가 하나 있어요. 그 부표에 있는 자리에만 던지면 희한하게 입질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거기서도 거기서 났고 계속 그 붉은 정치망 쪽에 캐스팅을 했는데 거기는 입질이 없어서 다시 또 던졌을 때 잔생이 한 마리를 더 낚았어요. 그때 생각을 한 게 왜 이렇게 장소를 타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좁은 공간에서도 한 자리에서만 고기가 나오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빠진 생각을 하고 원탐지도 돌려보니까 거기가 6m에 이렇게 탁 꼭 떨어지는, 여기가 6m에고 이렇게 탁 떨어지는 형태가 돼 있다고. 입질은 여기서만 들어왔고 저는 상대적으로 깊은 8m 포지션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돌돌 말려있는 그 그물들은 조금 더 얕은 곳 4m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수심을 탄다 라는 생각을 그 장소를 딱 관찰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 공략 수심은 6m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동을 했죠. 어떤 곳으로 이동을 했냐면 본류 사면에 있는 수중턱 같은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걸 막아서 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강이 흐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곳을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곳을 지류라고 하고 크게 들어가 있는 곳을 골창이라는 단어로 부르는데 그런 큰 본류, 그러니까 원래 강이 흐르던 자리에 있는 포인트들 중에 어떤 지류나 골창으로 들어가는 곳을 곱불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보다는 본류, 사면, 그냥 이렇게 평평한 면에 수중에 이렇게 턱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턱 같은데 수심만 맞으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수위가 좀 내리고 있을 때 비가 좀 와서 이렇게 수위가 이렇게 움찔움찔 할 때에는 그런 평평한 곳에 있는 그런 턱 같은 곳에 고기가 모인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좀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쭉 공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냈어요. 주진교를 기준으로 상하류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구 챌린저 경기 구간에서 낚시를 좀 하고서 어디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여름 포인트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잉어골 초입에 있는 길게 늘어진 능선과 그 옆에 있는 사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사면이 먼저 낚시를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대로 들어가야 되나? 잔챙이 2마리를 갖고 들어가는 느낌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한 마리는 붙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길게 늘어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평평한 곳에 있는 턱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다 캐스팅을 딱 했는데 채비가 떨어지고 수심까지 딱 해서 12를 카운트를 딱 했을 때, 그러니까 6m에 딱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로드를 들어보니까 탁 먹더라고요. 와, 됐다! 라는 느낌 바로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고기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꾹꾹꾹꾹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야, 이건 진짜 크다라는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든 꺼내야 돼 라고 하고서 그 고기를 꺼냈습니다. 낚아서 데크에 올려놓고 딱 보니까 그냥 고기가 크더라고요. 이건 흔히 얘기하는 5자 50cm급 베스가 나왔어요. 2kg쯤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바늘을 제거를 하는데 손에 오랜만에 그 짜릿짜릿한 느낌이 와서 됐다, 일단 한 마리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칸에 넣었죠.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완성형 스트레이트 웜 ATG 매치, 테이크 워크 온 더 와일드 사이드 레지스트 디자인, 10 이어즈 스탠다드 루어를 만듭니다. OSP, 대한민국 프리미엄 피싱 태클 몬스터 프로젝트, 최상의 평광 능력을 자랑하는 사이트 마스터,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밸리와 함께합니다. 물칸에 넣었는데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칸을 다시 이렇게 열어 딱 보니까 고기가 살짝 뜨더라고요. 6m에서 나온 고기지만 피징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피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피징을 탁 하고 바늘을 딱 빼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피가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피징은 상당히 안전한 피징 방법이긴 하지만 목피징을 하다가 피가 나면 정말 못 살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바로 데크를 열어서 준비해놓은 콜라를 꺼내서 탁 하고 연 다음에 그냥 기비에다 때려 박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가 출혈이 있을 때 탄산을 이렇게 부어주면 그게 서로 반응을 해서 응고를 한대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할 때 탄산이 좋다는 걸 알아서 제가 콜라를 3캔을 사서 넣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 캔을 딱 때려 부었는데 이렇게 봤더니 피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 3캔 있다고 했잖아. 바로 두 번째 거 꺼내서 바로 때려 부었습니다. 때려 부었더니 두 번째 거하고 이렇게 봤더니 피가 딱 멈춘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이거 살 수 있겠다라고 하고 목판에 딱 넣어서 고기 이렇게 보니까 고기가 싹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핏물을 좀 빼야 되니까 외부순환도 하고 막 잠깐 정신이 엄청 없었어요. 엄청 없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이렇게 열어보니까 물은 맑아져 있는 상태라서 안정제를 투여를 하고 계속 낚시를 했죠. 진짜 그 천국과 지옥을 막 이렇게 확 하는 진짜 몇 분이었어요. 그렇게 일단 3마리 한 3,000g 정도를 넣어놓고 낚시를 계속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런 수심에서 고기가 나와줄 때는 비슷한 수심에서 계속해서 낚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접한 곳에 있는 비슷한 포인트를 공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배를 천천히 하류 방향으로 흘리면서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입질을 받아냈죠. 그리고 챔질에 성공을 딱 했어요. 딱 보는 순간 이건 무조건 키로가 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꺼내면 4마리구나.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릴링을 하면서 최대한 조심조심 꺼내고 있는데 고기가 갑자기 배 밑으로 확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랙도 열어주고 썸바도 해서 컨트롤 좀 했겠죠? 하는데 고기가 안 올라와. 그래서 한참 힘을 쓰던 베스가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손의 감각은 그대로 고기가 날려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딱 봤더니 힘을 쓰다가 트롤링 모터 쪽으로 가서 트롤링 모터의 모터 부분을 헤드를 이렇게 감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낚싯대를 한 손으로 잡고 머리를 일단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막 고기를 이렇게 퍽퍽 꺼내요. 꺼내는데 트롤링 모터 헤드에 라인이 이렇게 감겨있는데 베스 머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줄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줄다리기 하듯이 주낙처럼 이거 고기를 꺼내서 고기를 손에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꺼냈죠. 딱 꺼내서 데크에 이렇게 탁 앉았는데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로 고기를 낚아내는 거에 엄청나게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것도 좋았고 일단 나한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기를 꺼냈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4번째 고기를 낚아낸 다음에 5번째 고기도 인접한 포인트에서 똑같이 6m 정도의 헤비 드랍샷을 넣어서 수심만 유지해주면 탁탁 반응하는 낚시로 5번째 고기를 낚아냈어요. 5번째 고기도 한 1kg 정도는 되는 괜찮은 고기를 낚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마리를 딱 채우고 나니까 머릿속에 든 생각은 하나가 있었죠. 자, 이제 작은 거 2마리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생각은 이 주변을 공략을 조금만 더 하고 하류로 가자. 그래서 조금 더 낚시를 하는데 날씨가 이렇게 싹 개더라고요. 그래서 복장도 이렇게 좀 가볍게 바꾸고 하류로 출발을 했어요. 신나게 운전해서 가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고음이 딱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해.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건 어제 배를 고쳤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뭘 꺼내냐면 엔진오일을 꺼내서 엔진오일을 이러고 넣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엔진오일을 넣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나봐.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다시 시동을 걸어서 어쨌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갖고 또 한 30초 갔나? 갑자기 엔진이 또 툭 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엔진에 문제가 있다. 다 고쳐진 게 아니거든.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한 번만 일단 좀 더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시동을 거고 한 번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시동이 꺼지고 또 꺼지죠.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한 번만 더 시동이 꺼지면 포기를 하고 상류에서 낚시를 하자. 일단 5마리는 낚아놨으니까 이 5마리를 계측을 해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5마리가 뭐 2kg 1000, 그 다음에 500, 500 이렇게 해서 한 5000g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수비적으로 전략을 수정을 하자 해서 배를 돌려서 인근에 있는 포인트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요. 당연히 제가 고기를 낚아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포인트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딱 특별히 반응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쪽 주변에 주계와 동옥 주변에 있는 포인트들을 공략을 하다가 배를 돌려서 상류로 올라오는데 엔진이 완전히 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시동이 걸리지가 않고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덜덜덜덜덜 하는 상태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멀리 박모 선배님이 낚시하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포인트들에서 고기가 나오는구나, 내가 비슷한 낚시를 하고 있었구나,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시동이 완전히 턱 꺼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몇 번을 시동을 걸어도 정확하게 시동이 걸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트롤링 모터를 내려서 낚시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뭐 포인트가 멀잖아요. 그래서 트롤링 모터를 딱 내린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제가 아까 2kg짜리 베스를 낚은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거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또 낚시를 해야 되나? 왜 난 맨날 자꾸 이런 일만 생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트롤링 모터로 주진교까지 올라갈 때 시간을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출발을 하면 검량을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단 트롤링 모터로 천천히 올라가자 라고 해서 트롤링 모터를 주진교 방향으로 딱 고정을 시켜두고요. 보트 안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많이 먹은 거죠. 포기를 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올라가다가 그냥 올라가면 뭐해, 낚시는 좀 더 하자 이런 생각이 또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타버터를 묶어서 캐스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타버터 로어를 계속 던지면서 올라오는 길에 협회 김영유 위원장님이라고 계세요. 협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베스 낚시 하신 대선배님이신데 그 선배님께서 비를 이렇게 쫙 맞으면서 낚시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선배님을 보면서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형아 열심히 하자, 시간이 다 쓴 것도 아니잖아,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일찍 들어갔어 하고 채비를 바꿔서 다시 오늘 계속 입질이 들어왔던 반응을 보여줬던 헤비 드랍션 리그로 또 교체를 해요. 그래서 헤비 드랍션 리그를 다시 들고 제가 생각했던 수심 6m에 계속 던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사면에 6m 정도 되는 포지션을 잡고 쭉 밀면서 갔어요. 밀면서 가는데 캐스팅을 한 군데 딱 했는데 이게 밑거림이 딱 생긴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다가. 그래서 그걸 건너가서 뭐 바늘을 빼봐야지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그 어군 탐지기로 그 턱이 보이는데요. 그 수중 턱에 고기가 빠바바바바 하고 찍히는 거예요. 와, 이거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거 불 수도 있어 해서 딱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캐스팅을 했죠. 두세 번의 캐스팅이 이어지고 바로 입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챔질을 탁 했는데 알았죠. 야, 이거 크다. 그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든 꺼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데크를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뜰 채도 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핸드랜딩을 해야 된다고 고기를 딱 숙인 거죠. 숙이고 고기를 딱 꺼내는데 고기를 손에 딱 잡았거든요. 잡고서 일어나려고 탁 하는 순간 구명조끼 터트리는 끈이 있어요. 그게 걸렸나봐. 탁 들면서 푸식 하고 터져가지고 머리를 갑자기 물속으로 확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껏 버티고 나서 그 고기를 꺼냈죠. 꺼냈는데 꺼내놓고 웃긴 거예요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마리 바꿨다는 거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피식 웃으면서 고기 처리를 잘 해가지고 일단 한 마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물칸에 있는 고기는 한 마리가 아직도 작은 고기가 남아있었고 물 속에는 내가 아까 봤던 그 수많은 점들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일단 구명조끼를 예비용 구명조끼로 갈아입고 계속 낚시를 하죠. 캐스팅을 계속 이어갔는데 몇 번 던지지 않아서 그 다음 입질이 연달아서 왔어요. 그때 그 챔질을 딱 하는데 조금 전에 잡았던 고기도 제법 큰 고기였는데 야, 됐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얘는 혼전보다도 훨씬 더 큰 고기인 느낌이 로드 끝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챔질을 할 때 알아요. 오늘 한 낚시가 전부 다 그 고기가 폴링 후에 액션을 주면 뭔가 이렇게 물어주는 게 아니고요. 폴링 후에 움직임을 줄 때 톡 이런 입질보다는 탁 물고 가만히 있는 입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로드 끝으로 전해지는 무게감으로 거의 대부분 챔질을 이어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런 느낌이었지만 까는 순간 덩어리다 라는 느낌이 왔고 고기를 잘 꺼내서 끌채에 딱 담고 고기를 보는 순간 소리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진기랑 너무 가깝고 주변에 선수가 너무 많아 소리는 못 지르고 혼자 막 이렇게 신나게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바꾸고 나니까 내가 물칸에 이제 작은 고기가 몇 마리 남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작은 고기는 없고 비슷비슷한 크기의 고기들만 남은 상태였어요. 제일 작은 건 키로급 2마리. 그러니까 이제 잔챙이 싸움이 아닌 거죠. 내 고기가 제법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 계속 낚시를 이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고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2마리를 갖고 어떤 걸 교체하지 하다가 작은 걸 먼저 교체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한 마리를 낚아내서 나머지 1kg짜리 한 마리도 조금 더 큰 고기로 낚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가 되게 유명한 포인트예요. 주진규에서도 바로 보이는 흔히들 벙어리꼴이라고 불리는 되게 가까운 그런 포인트인데요. 그 앞에 있는 곱불이였어요. 거기서 한 트롤링 모터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라서 트롤링 모터로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에 다 기착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검량을 하죠. 검량을 했더니 7,000g대가 나왔고 그 웨이트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지? 제가 그때 검량을 할 때 제 순위가 그때까지 2등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7,000 정도의 웨이트로 내가 높은 성적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 경기에서 계속 괜찮은 고기들이 많이 나왔고 우승은 한 9,000 정도? 내가 목표한 중량은 8,000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래 뭐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 좋게 그날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주진 않아서 경기는 5등으로 끝냈습니다. 어제 연습은 배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9시 정도에 마무리를 했는데 오전에 얻은 결론은 서머클라인 6m에 잡혀 있다는 것과 급사면에선 고기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갖고 출발을 했고 오전에 제일 자신 있는 포인트 주신교 주변을 돌았지만 입질은 못 썼고 본류의 평평한 곳을 쳐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폐그물 하나를 쳐봤는데 6m쯤 수심에 있는 폐그물에서 키퍼가 될 만한 고기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2마리가 힌트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능선들 중에서도 가급적 완만하게 떨어지는 능선들 그리고 그 능선 주변의 6m를 꼼꼼히 뒤져서 거의 2kg 다 되는 50cm 넘는 베스 한 마리를 잡아서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꼼꼼히 뒤져서 리미트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5마리를 채우고 나서 하류권으로 달리다가 엔진이 또 꺼져서 기석섬 주변에 도목 앞에서 배를 돌렸고요. 그 뒤로 근처에 있는 능선들 계속 공략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이드로 천천히 올라오는 도중에 엔진이 시동이 걸려서 잉어골 앞에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또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거기서부터는 사실상 포기 상태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좀 포기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어탐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데 어탐에 기가 막히게 찍히는 고기들이 6m에 한 5-6마리가 보이길래 이거 다 잡으면 어쩌면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3마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를 만들 수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캐스팅을 한 게 가장 큰 내용 아니었나 싶습니다. 채비는 전부 드랍샷이었고요. 로드는 레지 디자인 610 미디엄 로드 하나로 다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 경기는 이 로드 한 자루로 뛰었습니다. 레지 디자인에서 나오는 와일드사이드 610 미디엄 로드인데요. 제가 이 로드를 선택한 이유는 이 로드가 6피트 후반대인데 불구하고 이 로드는 100g밖에 나가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무게감만 갖고 입질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낚시를 할 때에는 가벼운 로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를 선택을 했고 조합되어 있는 릴 역시 150g을 전후한 되게 가벼운 릴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릴 중에 가장 가벼운 릴이었는데요. 그렇게 최대한 장비의 무게를 낮춰서
그런 고기가 물고 가만히 있는 형태의 입질을 캐치해내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하고 비슷한 형태로 낚시를 진행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가벼운 로드를 한번 선택해서 낚시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